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신금일주의 신년 운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평일 오전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신년 운세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 하실 때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갑진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갑진년의 갑목은 배우다, 시작하다, 준비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갑진년의 갑목은 기해년부터 준비하던 것 또는 이민, 계묘하면서 하고 있던 것들, 이것이 천간으로 갑목이 나온 것이라서 뭔가 이렇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시작한다, 출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진토는 목에서 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생화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수생목이라고 하는 계묘, 이민 계묘하는 그런 시기는 무언가 배우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걱정이 좀 많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토에 들어가서는 목생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뭔가 희망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목생화는 보통 이제 배운 것을 활용하다, 써먹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라고 한다면 뭔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을 때, 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자신감이 좀 생겨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단 이제 신금일간 이주로 이렇게 갑목 갑진년을 보자면 신금일간이 갑진년을 보자면 일단 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 창의적이고 도전하는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금은 정리하고 잘라내는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부여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금이 갑목을 금극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갑목을 받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들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 허른 거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손봐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리폼, 리뉴얼, 그리고 리브랜딩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나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갑진년에는 뭔가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새롭게 바꿔간다거나 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가 있다면 내 것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신금일간이 갑목을 극하는 것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힘들다. 그래서 경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화가 있다면 내 것을 챙길 수 있고 화가 없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겁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주에서 경금이 있다라는 것은. 근데 사주에서 경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를 돕는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갑진년의 갑목은 인목을 지나서 세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활용된 것을 다시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해 보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잘하려고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주변에 봤을 때 주변에 장사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친으로는 정제 그랬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 그리고 고정 수입을 바라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 식상이 먹는 것인데 이 재성에 먹는 것은 몸에 도움이 되느라고 먹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지키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이것이 재성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모품 관련되는 거,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들한테는 뭐 갑진년이 조금 바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토는 신금이나 유금의 고지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갔다, 뭐 천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폭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일을 해라, 또는 뭐 밤에 일을 해라, 음성적인 일을 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갑진년에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것보다는 좀 안 띄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월신금, 이것은 식신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신은 근면 성실 또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간이 근이 튼튼해야 식신격이 잘 살죠. 근데 근이 약하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하러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식신이 정제를 보는 것, 이것은 조금 답답한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신이 편제를 보게 될 경우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식신이 정제를 보면 능력에 맞는 페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식신생 편제에 그러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식신생 정제에 그러면 큰 돈보다는 그냥 고정 수익, 정해진 가격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것은 좋지가 않겠고요. 자중의 계수가 간목을 생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제작해내는 것, 그래서 뭐 공산품이라든지 또는 정찰제로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만 돈이 되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근이 있으면 내가 움직인 만큼,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 성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월의 신금이 정제운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근이 있다면. 근데 근이 없다면 내가 일에 치여서 돈에 치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에 치이다라는 느낌은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과가 크게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에 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식신생 정제에서 근이 있다 하더라도 일에 대한 성과가 크게 잘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직이나 이사나 하는 것은 조금 불만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페이가 맞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더 좋은,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했을 때 만족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움직이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지지에서 신자진 삼합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게 되죠. 자월에 진토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면 진토 삼합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삼합이거든요. 그래서 실력 키우기, 재능 키우기 이런 시기인데, 진토는 고지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다라는 의미죠. 진중에 자수, 개수 이런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오래된 거,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공부 또는 예전에 준비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옛 것을 꺼내서 다시 손보고 싶어지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금은 가치 판단을 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월의 신금 같은 경우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근면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대로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월신금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지로 해, 자, 천간으로는 임, 개 이런 것이 있다면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식상격 해월, 자월 여기에 준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편인격은 자기만의 생각, 취미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것 또는 생활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맥을 활용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정제를 보는 것, 즉 재성을 보는 것은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 그런데 편인을 편제로 극을 하면 메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정제를 보게 될 경우에 서브, 그래서 부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장사한다 그러면 뭐 핸드폰 판다 이게 아니라 핸드폰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케이스 또는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병원은 의사 간호사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의사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직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실 근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그러면 선생님이나 학생이 주 메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학생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그 행정실 근무를 하거나 방과후 선생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식 이런 거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이 아니라 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앞서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끌려가라. 끌려가야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있다면 명예운이 생기는데 재생관 하는 거니까. 근데 편인격이기 때문에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일을 만든다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고, 좀 끌려가는 거, 그냥 뒤에서 서브하는 거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로 축진파 하는데요. 축진파하게 될 경우에 축 중에 신금, 개수, 기토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파라는 것은 깨트릴 파자를 뜻하죠. 깨서 펼쳐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깨지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신금은 비견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건강, 그리고 친구,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의 건강이나 시비, 구설 이런 걸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개수, 그러면 식신이죠. 식신은 보통은 자녀, 일거리 등을 상징을 하거든요.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건은 사주에서 화가 있을 때야 임신이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가 없다면 봄, 여름에 가면 됩니다. 화가 봄, 여름에 들어오죠. 그래서 봄, 여름에 병원에 가면 자녀가 생기기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찌지로 기토는 편인이죠. 인성은 어머니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 공부, 문서도 이제 사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문서 그랬으니까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상공회의소 쪽 자격이라든지 민간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머님 건강, 그리고 이제 문서를 다루고 계약을 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하다, 또는 새로운 취미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토가 왔으니까, 진토는 정인이잖아요. 내 취미 공부가 아니라 조금은 대중적인 또는 조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합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는 공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월신금, 이건 정제격 그러죠. 정제격 그러는데 천간에 갑을복이 원래 있는 분은 그냥 일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 귀찮은 때라고 얘기를 하죠. 천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약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 주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체력,
기초 체력이 좀 약해진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바쁘고 실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많이 하려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그냥 근면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귀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만약에 천간에 갑을목이 없다면 운에서 간목을 투관시켰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세상에 알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이 좀 필요하죠. 사주에서 수가 있어야 준비한 것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성취, 성과 이런 것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수가 없다면 준비 없이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없는데 인월의 신금인데 사주에서 수가 없는데 간목이 투관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득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다. 약간 도박일 가능성이 높으니 서두르지 말아라. 준비를 조금 더 해라. 경험을 할 때 큰 돈으로 경험하지 말고 적은 돈으로 경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에서 이제 관이 있다면 재생관 하죠. 그러면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관이냐 평관이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정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생관 했으니 자격 취득, 시험 합격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겁재가 있고 정관이 있으면 성과 내기, 실적 내기 그러는데 겁재 없이 관만 있다 이러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시험에 합격했는데 아무도 잘 몰라요. 뭐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써먹을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있으려면 겁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성과를 냈을 때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지로는 지지 진토는 인진 방합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합은 익숙한 것,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나 이직 같은 걸 할 때 멀리 안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뭔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 뭐 정제가 와가지고 정인을 극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괜찮을 거야 설마 뭐 어찌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편법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면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묘월의 신금, 묘월 신금 그러면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편제격 아까도 똑같이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 운에서 갑진하고 왔으니까 일이 많아져서 귀찮아진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투관되지 않을 때 없으면 운에서 왔으니 나를 내보일 때가 됐다. 근데 수가 있으면 이미 준비한 것을 내놨으니 성과가 있다. 다만 실속이 있냐 없냐는 신강하면 실속이 있고 신약하면 실속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내세워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 명예만 얻느냐 아니면 실속을 얻느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불편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만 커질 수 있는 시기라서요. 너무 크게 기대를 하거나 그러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간의 근이 튼튼하고 편제는 일간의 근이 먼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겸직해라 그래요. 뭐냐면 편제는 외부로의 활동, 정제는 내부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제운이 왔으니까 활동을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던 일 위에 새로운 것을 같이 해버린다면 같이 한다면 나쁘지는 않죠. 다만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성이 올 때는 항상 보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재생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재생살은 뭔가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그런 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로 진토가 묘목을 만나면
방합 그러죠. 방합은 여전히 이제 익숙한 일, 알던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거. 그런데 요목이 왕지니까 내가 주도적인 세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책임질 일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4월에 신금,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관은 정제가 오면 승진할 때가 된 거고, 인정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때 이제 일이 많아지는데, 원국에 재성이 있으면 이게 당연한 일이고요. 없으면 그냥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것, 그리고 또 갑자기 누군가 나를 신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없는데 갑진년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기대하거나 또는 누군가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준다거나 했을 때 사업하러 나가지 말아라. 보통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에 그냥 괜히 나갔다가 고생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나가지 말아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예 위주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제 그랬으니까 근면성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든 없든 재성이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정제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근면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자기 체력 관리해 가면서 안정적인 일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 진토는 정인이죠. 천간으로는 정제, 지지로는 정인. 그래서 격을 생하고 격을 구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는 시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진하라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서지만 안 하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럼 올해 4월에 신금이 조금 운이 좋을라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지의 사중 경금이 진중 을목을 합하죠. 근데 천간으로 간목이 드러났으니까 뭐 사내 연애 이런 거 들킬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다면 이게 들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식의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직장이라든지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5월의 신금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관에 정제가 오는 거, 이것은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생살하죠. 재생살하면 업무에 부담이 생기는 것.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일 잘한다고 일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5월의 신금은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 잘한다고 일을 더 주는 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정제가 편관을 생하면 사주에서 수가 있을 때 호사다마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식신제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주에 수가 있다라는 것은 식신제살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식신제살에서 살을 누르고 있는데 재성이 와서 식상생제 재생살 해버리면 이게 호사다마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드러난 일은 빨리 처리해라, 안 그러면 호사다마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지지에서는 설인상생 그러죠. 이것은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 또는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라는 얘기죠. 좀 어려운 주문인가요? 남들 다 아는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남들이 잘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일은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천간으로 드러난 재생살,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보약부터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력관리, 건강관리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의 진토하고 오화는 딱히 상호작용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설명했듯이 재생살, 살인상생 이렇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해결될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미월에 신금 그러면 편인격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지로 해의 묘가 있으면 제격이죠. 그리고 4, 5가 있거나 또는 이제 천간으로 병화, 정화 이런 것이 있으면 관격 그러죠. 그래서 제격과 관격은 해자월, 제격이니까 임묘월이나 4, 5월 관격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축월할 때 설명을 했는데 미월은 축월과 다르게 축월은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미월은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없으면 바쁘고 실속 없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인이 정제를 봤으니까 나서지 말고 따라가라, 보조해라, 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장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메인이 되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류 그리고 이제 서브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토 편의는 개인적인 취향을 뜻하는데 진토 정인이 왔으니까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을 해보려고 노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월에 대한 설명은 축월하고 비슷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월신금 이것은 월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월컵은 격으로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진이 있으면 식상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되었다면 식상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월이나 해월에 준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월겁격이 겁재를 보는 것은 월급 자체가 독립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정제를 만났으니까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신금이 간목을 보는 거. 근데 신월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관이 있으면 내가 경쟁에서 유리하니 합격운 또는 승진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편관이 있으면 양보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성과가 나기는 해요. 근데 정관이냐 편관이냐에 따라서 내가 양보를 조금 하고 실리를 챙길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승진을 할 건지 정관이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는데 잘 됐다고 칭찬받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관이 없고 그러니까 화가 없고 수만 있다. 수는 이제 식상생재하러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식상생재 그런데 정제니까 투자를 했는데 큰돈 들어올 때는 아닌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이 없으면 경쟁에 밀리기가 쉬운 건데요. 수가 이제 관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관이 있거나 식상이 있으면 어찌됐든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관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경쟁에서도 밀리기 쉽고 또는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로 먹고 싶은데 날로 먹기가 힘드니까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정제라는 육친 뭐예요? 근면성실 주어진 대로 살기 이것을 하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녀라 근면하게 해라. 나는 직장 안 다니는데요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직장 안 다니면 규칙성을 가져라. 뭐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문 열어라 매일 같은 시간에 문 닫아라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지지로 진토와 신금이 합해서 식상을 만들려고 하죠. 그럼 뭐예요? 인성은 인터넷 그리고 겁재는 사람이죠. 사람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식상이라고 하는 홍보 알리기를 해라. 즉 이런 시기에 돈을 써서 홍보하는 데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 신경 쓰다 보면 괜찮을 거고 홍보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면 바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죠. 그래도 6월 신금 이거는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을 봐야 하는데요. 정관이 있으면 갑진년이 되겠죠. 뭐예요? 말장난인데요. 재생관해서 관이 커지니까 승진, 합격, 인정받기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정관이 없고 편관만 있다. 그러면 고생하기, 일이 많아졌고 내가 희생하는 구조이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없다면 식상이 있는가? 즉 수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식신생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정제잖아요. 노력한 만큼만 벌기,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겠죠. 노력한 만큼만 버는데, 지지로는 진토는 유금이나 신금의 고지이죠. 고지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활동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활동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음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것도 진토에서는 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벌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운 자체가 근면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이런 것을 뜻하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고, 그래 올해는 근면 성실하게 살 거야, 규칙적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술월 신금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지로 인호술 삼합을 이루면 이게 이제 관격 이렇게 얘기하니까 4월 5월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인이 정제를 보면 자기 합리화를 잘 합니다. 근데 자기 합리화가 안 되려면 겁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미묘한 건데요. 정인이 겁재가 있고 정제가 와서 쟁제를 하게 될 경우에 인성이라고 하는 자기 품위를 지키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돈을 써서 품위 지키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이 있으면 이제 오히려 또 승진하기, 성과 내기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겁재가 없으면 합리화시키기, 착각하기 이런 것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정인격인데 정제가 운에서 왔더니 제자하고 바람이 난 선생님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거나, 또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제극인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해요? 문서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된 문서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잘못된 문서를 다루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뭐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라든지, 또는 공인받은 뭐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서 했으니까 이러면서 전세 계약했는데 사기 당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당하도록 좀 더 자세히 살피시고, 너무 싸게 나온 것은 거긴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적정한 가격인가 이것을 먼저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로 진술충하죠. 충하면 술 중에 정화, 신금, 무토 이것이 깨지게 되는 건데요. 정화는 관은 남자, 남편, 그리고 직장, 남자한테는 자녀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깨졌으니까 없는 사람은 생기는 거, 있는 사람은 조정하는 거, 이직하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걸로 가는 건데요. 일단은 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남편이 조금 수술수가 있다거나 그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검진 같은 거 좀 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금은 비견이니까, 비견은 친구, 나, 그리고 형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건강, 친구나 형제의 건강, 그리고 이제 시비구설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조심하라는 거고, 무토는 인성이죠. 정의는 문서, 어머니, 시험, 공부 이런 것을 상징을 하죠. 그러면 충했으니까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문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같은 거 할 때 충실해라, 잘해라,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머니의 건강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충했다고 다 나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월령이기 때문에 30세 이전만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령은 30대까지,
올령 이후는 이제 일지 시지는 이제 30대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대 이전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30대 이후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다음은 이제 해월의 신금. 이것은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관이 정제를 만나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상관격은 일간에 근이 없으면 관을 보고 명예 추구 그러는 거고요. 일간에 근이 있으면 식상생제, 상관생제 이렇게 가서 돈을 추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팔자에 근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죠. 만약에 근이 없고 상관 폐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정제가 오면 인성이 다쳐서 망신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망신당하는 조건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 음주 가무 조심, 그리고 착각하는 거 조심.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착각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합리화시키기.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뇌물 받는 거라든지 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명예가 날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일간에 근이 없다면 정제운에 명예 같은 거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명예가 돈 욕심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돈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만약에 근이 있다면 이제 상관생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살 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한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이 있으면 상관생제가 되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근이 없으면 여자 조심,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 조심, 뇌물 같은 거 받지 말아라, 돈 욕심 내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지로 진해 귀문 이렇게 됐죠. 평소에 잘 돌아가던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이 꼬이기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상관생제 그러면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투자할 때 망설이게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손절을 했는데 손절한 거 채우려다가 오히려 더 막 큰 손절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알아서 풀리게 돌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나 이직 별로 좋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저도 그 기문 걸렸을 때 이사를 해봤는데, 기문 걸렸을 때 이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이 도배도 잘 돼 있고 되게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사 딱 하고 나서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와, 천장에 물이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고 속은 좀 썩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식의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좀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신금이 내년에 이제 정제라고 하는 운을 만난 거라서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큰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복이 알아서 찾아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신금일간의 갑진년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